안녕하세요. 성산 KB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요일날 시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 하루 종일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래픽 관련주부터 HLB 그룹주, 그리고 피플바이오, 확셀바이오, 바이넥스, 프리티바이오, 파마까지 다 올려드렸는데, 금요일날 이걸 저녁 때 이제 매일 저녁 때 올려드리는데, 금요일 거는 일부러 일요일 저녁 때 올려드려요. 그래야 다음날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낮에 시청하신 분들은 굳이 또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금요일날 시청하지 못하시거나 또 내일 대응볼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이 재방송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굳이 몇 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녁 때 늦게 챙겨보면 어쨌거나 금요일 본 것보다는 또 한 번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그래픽 관련주인데요. 독일재지가 자리 잘 지키고 올라가고 있죠. 4%도 올라가고 있고, 자, XINC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XINC는 상한가 갔다가 온 거라 좀 더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올라가고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안 좋은 좀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테라제니텍스도 역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상보도 역시 밀리고 있는데, 이건 조정권에 관해서 대응법,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자, 이렇게 월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이제 월봉 5개월선 밑으로 오고 있죠. 지금 보면, 자, 이렇게 5개월선을 깨놓고 아직 밑에 있어요. 물론, 월봉이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되고요. 일주일 안에 5개월선이 올려놓으면 추세를 상향으로 유지할 수 있고, 5개월선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말씀드렸듯이 테라제니텍스는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형태에 있는 거죠. 바닥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서 사실 물려도 그렇게 큰 걱정하거나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5,000원에서 다른 건 꽤 올라갔는데 이 친구를 올라간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종가상 지금 5선을 깨놨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시간이 2시 16분인데 오늘 종가의 5선을 깨놓게 되면 이 친구가 10주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렇게 깨놓으면 월봉에서 역시 전저점까지 각오하셔야 되고요. 대응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깨면 일단 추가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월봉에서 이전 저점 깨지 않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아니면 비중을 키우면 월봉 다중바닥, 3바닥권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봉의 추세가 생각보다 꽤 중요한데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옆으로 가면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명심해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60일선 근처에 와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가 내일 월요일 날 60일선을 딛고 다시 잘 돌아나가 주면 결국은 이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들어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편이고요. 물론 5개월선 돌파해서 계속 쭉쭉 날아가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조용조용한 주식이기 때문에 밑에서 아직은 천천히 세력들도 그리고 주포들도 매집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루할 수는 있어요. 월봉에서 이렇게 높을 때는 속도가 빠르고 수익이 빠르죠. 그렇지만 월봉 바닥에 있을 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월봉 바닥에서 싸게 산다는 얘기는 주가를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자, 좋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런 주식들은 하루하루 1% 떨어지고 2% 올라가고 몇 프로 떨어지고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월봉 3바닥이 사는 거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오늘 많이 밀리고 있죠.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이 있는데 지금 그걸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5개월선 깨고 내려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물론 다음 주 5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5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꼬리 달고 올라가는 이렇게 21년도 3월달에 저번 달 3월달에 보면 꼬리 달고 올라가서 이렇게 5개월선이 이번 달에 올라가려면 다음 주 5거래일에는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5주선의 추세가 깨졌죠. 이렇게 보시면 자, 5주선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이거 대응할 때는 일단 주봉에서 5선 깨고 내려올 때 바로 이제 손절해 쓰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오면 출발선 자체가 60일선 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때 손절하지 못했다면, 자, 이 종목에 관해서 이제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죠? 이렇게 보면, 크리스탈 신소재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공시를 통해서 21년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9기 정기 추조청에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 감사인이 4월 20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고 당사는 그 당일날 감사 보고 제출을 공시해야 되는데 코비드19 상황으로 당사의 감사 자료 지체로 인해 외부 감사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되는 건지 코로나와 관련해서 외부 감사인한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사 내부자가 아닌다면 그걸 알 수는 없죠.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감사 보고서가 제출 지연이 된다는 건 악재는 맞죠.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제한이 안 돼도 정상적으로 잘 제출이 되고 이러면 또 잘 마무리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5개월 선 이탈할 때는 사실은 조금 긴장은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높거나 월봉이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월봉의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월봉 예전에 잘 지켜둔 저점이 얼마였냐면 21년도 3월 달에 1655원 그리고 2월 달에 1660원 165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 2시 20분 한 167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되고 이거 밀리면 추세가 크게 밀릴 수 있어요. 어제 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리고 내려올 때는 최초에 처음에 끊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았죠. 일봉에서 이렇게 딱 밀리고 내려올 텐데 못 끊었다면 일단은 예전 저점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고 1600 이전 그 월봉의 그러니까 전월의 저점을 깨면 위험한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전월의 저점인 1655원대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서 저거 이탈하면 추세가 크게 깨져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밀고 내려올 때는 이제 대응은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 추가 매수나 이런 걸 제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고 신규 매수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일단 감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오는지 이런 걸 조금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더라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항상 되지만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월봉에서 전월의 이탈 여부를 종가상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전월의 종가를 깨놓고 이번 달에 전월의 종가 위로 못 올려놓으면 추세가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은 본인분들의 원칙에 맞게 비중 축소라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더 기다렸다가 돌아 나갈 때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보를 보면 좀 밀리고 있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있어요. 상보는 월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파랗게 굵어놓은 게 제가 그 60개월 선이라고 그랬죠. 주식은 60개월 선, 월봉에서 60개월 선을 돌파하고 나가야 강한데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죠. 이때가 보면 꽤 됐어요. 이때가 자 15년 4월, 16년 7월, 그리고 19년 5월, 6월 가깝게는 21년 4월 달에 맞고 떨어지고 지금도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계속 이격이 좁아져 있고 이 공간을 통과해서 60개월 선이 올라나가면 추후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이 중요한데 아직은 이탈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있다가 지금 2시 반인데 3시 넘어서 5주선을 이탈하게 끝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20주선까지 밀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잘 지켜주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5일선이 녹색선, 그래서 5일선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즉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자리를 뚫어놓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밀릴 수 있어도 이렇게 6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돌아갈 수 있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보도 보시면 월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죠.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낮게 또 엄청 낮은 위치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월봉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월봉 5개월 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주봉에서 5선을 깨지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테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5개월 선 딛고 돌아 나가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 상향이 깨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 깨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유효해 보이는 상보입니다. 자, 다음 XINC를 보면 월봉 기준으로 일단 맞고 떨어지고 있죠. 이때가 15년도 6월 달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가 되고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앞전에 하나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깨면 한 번 더 조금 더 밑으로 밀릴 수 있겠어요. 이 가격대가 2,000원 초반이죠. 2,050원대. 그래서 오늘도 2,100원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이 2,050원대가 중요한 이 첫 번째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번 달 다음 주 오거래일 안에
이 위에만 있으면 자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해서 상승할 수 있고 여기를 깨게 되면 5개월선까지 밀렸다가죠. 5개월선이 더 장기 이동 평균선인 60개월선을 뚫고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5개월선까지 밀리면 자 이렇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추세는 아주 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자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에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자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운봉으로 위아래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옆으로만 한 번 더 가서 주식 옆으로 갈 때가 괜찮아요. 옆으로 가서 5주선하고 만난다거나 5선 딛고 돌아 나갈 때가 새롭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5선을 깨면 신규로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시면 보통 깨 올라왔죠. 이때부터 지금 계속 이제 우상향을 유지하다가 상한가 갔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11선 딛고 급등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밀리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봉에서 5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봉에서는 오늘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됐었는데 이 상황에서 매수 올라가면 냅두고 이거 깨면 바로 손절. 그래서 21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쭉 따라 올라가서 21선을 만나서 딛고 돌아 나갈 때가 신규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주봉에서 원체 추세가 좋았죠.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그냥 빵 때린 거죠.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봉에서 추세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봉 5주선의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5주선의 추세가 좋을 때 60개선을 뚫고 나갈 때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있다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주인 국일제지를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중요한 매물대는 다 뚫어놨다고 그랬죠. 우리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오늘이 좀 위험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의 종가가 결국 주봉의 종가인데 자 5선 깨는 칙 해놓고 지금 다시 회복해주고 있죠. 이번 주에 5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다음 주에 5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계속 우상향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5선을 깨면 우리 힘에 붙인다 여기까지야 그러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은 아직 5선을 돌파 안착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 중에 월주 중에 이렇게 어제처럼 주봉을 깨는 칙 그러니까 우리 5선 깰 수도 있어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중요한 자리 잘 지키고 나갔죠. 어제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뾰족한 부분과 언덕이 있던 부분 이때부터 주식이 돌아 나갔죠. 거래량 실리면서 이 거래량 실리면서 돌아 나간 구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이 밑으로 안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작업하신 분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역시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오늘 5일선 위에만 달을 올려주면 앞으로 5일선 깨지 않는 한 주식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9일전 또 대장주죠.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라고 박님입니다. 원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살펴보고 있었고요. 항상 박님은 끝에 이제 또 한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세 종목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시간이 3시 3분인데 현재 시장 상황과 대응법, 지수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3시 5분을 지나는 지금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좀 보면 이 코스피 시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있고 금융투자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역시 단타 같습니다. 하루하루 팔고 하루하루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모아왔던 물량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정말로 짧게 들어왔다 나간 종목들도 있겠죠. 자,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금융투자, 개인, 그리고 투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코닥 시장을 보면 지금 3시 현재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전부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이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월봉 차트는 원체 추세가 이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코스닥 이 같은 경우 월봉 추세가 엄청 강하죠. 지금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있고요. 주식은 이렇게 아무리 지수나 종목이라도 5개월 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18년도 5월 달에도 이렇게 이탈하면서 무너졌고, 이렇게 15년도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듯이 잘 이렇게 타고 있어야 돼요. 5개월선을 딱 깨는 순간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경계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어째 강하고 좋습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을 잘 유지하고 올라타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차트가 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수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지켜주는 정도가 저 위에 있죠.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의 지수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들어와서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물론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뭐 크게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여기서 조정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수가 지금 1028포인트 최고점을 찍고 가면서 한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종목별 장세는 유효하니까 종목을 골라놓는 게 좋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3일 정도 조정이 들어온 느낌이죠. 이 조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이 언제냐면 21년도 4월 19일 날 형성된 고점, 이 고점들을 지금 못 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옆으로 가야 좋아요. 주식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쭉 가는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2차 상승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월 23일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상승, 이런 형태가 나와야 좋고요. 코스피 지수도 역시 보시면 한 3일 정도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황금일선. 이 황금일선이라는 게 종목에만 있지는 않죠. 지수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했는데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굵게 걷어지고 꼬리가위를 딱 찍었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했는데, 오늘 그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무너진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이에 있죠.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5선을 일단 음봉 하나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다음 주에 또 추세가 이어지는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너무 강해놔서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로 추세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고, 아직은 시장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 일봉에서 어제 고점보다 높지만 자꾸 매물대 맞고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도 뭐 다음날 월요일날 그냥 쭉 날아갈 수도 있지만, 자꾸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떨어지고 못 가고 떨어지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밑에 사신 분들은 이 정도쯤에서 50% 차익 실현하고 조정권에 다시 돌아나가면 또 추가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자, 일단 손절했다가 한다든가 본인만의 세운 원칙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돌파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저번 주에 돌파해 줌으로써 이번 주에 우선 딱 좋고 큰 상승이 있었죠. 자, 물론 주식이랑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밀린다면 다시 5주선 근처까지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3시 11분인데 20분 안에라도 이렇게 5주선이 꺾인 끝에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언제냐면 3월 5일이 속할 2주인데 가격이 37,800원대, 39,000원, 38,000원대. 그래서 38,000원대 위에서만 만약에 끝나주면 이 위에서 크게 더 한번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밑에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38,000원대를 추가로 밀려서 5주선이 10주선을 돌파할 테고, 이 근처에서 조정권에 있을 때 한 번 더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틀려서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죠. 당연히 다음 주에 거꾸로 이렇게 5주선의 변곡점이 38,000원대 위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38,000원만 깨지 않나 또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8,000원을 깨게 되면 밑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하셔야 되고요. 오늘 프레스 바이오파마 상황이 좋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좀 떨어져 있어도 자, 장후반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가깝게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주식이 진짜 급등하고 잘 올라가는 주식은 애초에 5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60분봉을 보면 60분봉 이거 제가 어제 60분봉이다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60분봉에도 이렇게 굵게 거드린 21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따라서 이 21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언제냐면 이 4월 8일 날 21선 기준으로 돌파해 놓고
단 한 번도 21선을 크게 훼손한 적이 없고 조금 밀리는 거야. 큰 의미 없어요. 바로 돌려놓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프레시오 파이머가 계속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 21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조금 훼손하더라도 바로 돌려놓고 해야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거는 꼭 같이 명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프레시바이오 파마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이제 항암제 바이오시민 러시아 판매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죠. 러시아의 제약사 파마파크와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러시아에 판매하고자 계약했다는데 이 계약 규모가 비공개라고 그래요. 자, 항상 저런 뉴스는 이제 참조만 하라고 그랬죠. 참조. 깨지 않아야 될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가깝게 보면 60분봉상 요 노랗게거든요. 21선. 이거를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이게 깨지면 1차적으로 단기적인 60분봉이니까 1시간짜리죠. 봉 하나니까 1시간의 단기적인 추세는 살짝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 상황, 그리고 익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대응법 본인이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단기로 급등할 때는 5일선을 깨지 않으니까 이 점도 좀 꾸준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이제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 예전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죠.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계속 돌파해 나오고 있죠. 어제도 급등했다 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은 이 근처에 있는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서 제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5일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매물대 작업만 끝나면 큰 상승이 예상되고, 이 CMO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 종목이고, 다음 주 오거래일이 남았는데 이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15년도, 16년도에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돼서 여기를 돌파 안착해야 주식이 비로소 좋은데 20년도 7월 달에 돌파해놓고 안착을 잘 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안 좋은 이슈와 함께 크게 무너졌다가 결국 종가에 또 올려놨죠. 근데 이번 달에 또 뚫고 돌아나간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면 28,000, 29,000. 이 5개월선 툭 꺾인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29,600원대 요렇게 이 공간을 지금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캔들이 위에 있죠. 자, 다음 주 5월 말이죠. 이 위에서만 잘 끝나주고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주식이 비로소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깨면 다시 또 조정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죠. 2만원대. 그러니까 여기만 잘 돌파해주면 되고, 그 자리는 가격이 예전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얼마나 잘 끝나느냐가 중요해요.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좋죠. 역시 무조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전에 20년도 7월 달에 5선을 돌파했을 때 잘 타고 나가고 있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급락한 이때 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4월 2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5선을 돌파해주면서 잘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이 얘기는 이 주식이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강한 추세에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우상향이죠. 물론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음봉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전고점에 비해서. 근데 음봉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월봉에서도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 지금 자리를 뚫고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를 완전히 빠이빠이 시켜놓으면 돼요. 우리는 3만원 밑에서 못 놀아. 이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최소한 3만원 위에서 놀 거야. 이렇게가 돼서 3만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제일 좋을 때 제일 조심하랬다고, 지금 매물대 공간을 돌파하고 있고 전고점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아니면 3만원, 1,000원대 샀다가 3만원대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아예 전고점 다 돌파하고 안착하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 난 앞으로 떨어졌다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를 깨면 난 손절, 어디 돌파하면은 난 더 들고 가겠다, 돌파 못하면 일단 50%라도 익절,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해서 제일 좋은 게 장기 투자죠. 60개월 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그려놓은 주식을 싸게 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60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도 수익률이 좋죠. 거의 3, 4배죠. 하지만 기간이 1년, 1년 반 이렇게 걸리죠.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월봉 이렇게 높은 데 사가지고
이 주식 저점이 지금 6,000원에서 4만원 간 건데 60만원 갈 거야. 난 3만원에서 10배 볼 거야. 20배 볼 거야. 이건 좀 그렇죠. 더블 볼 거야. 그래도 3만원에서 더블까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10배 가는 거죠. 이 주식 6천짜리 6만원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엔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고 가요. 깨게 되면 다시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어쨌거나 예전에 굉장히 힘든 바이넥스였는데 저도 이 종목 때문에 사실 좀 손실도 있고 했지만 어쨌거나 바이넥스 주주분들께서 천만다행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림이라는 주식을 볼게요. 지금 3일째 몸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를 이쁘게 본 게 이 대량거래 때문인데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거래가 빵, 또 빵 계속 터져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평균 거래량이 이때보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권이 있는 건데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겠어요. 이 친구에서 조금 긴장해야 되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 관체 좋죠. 저번 달에 60개선 돌파라고 이번 달에 60개선 오지도 않고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 18년도 12월 달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해주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때 매물대의 가격이 얼마냐면 2,500원대예요. 지금 25원 차이로 이 위에 있는데 이 자리 밑으로 깨지지 않아야 주식이 추가로 안 밀리고요. 2,000원대 위에 있어야 주식이 상승할 수 있어서 지금 살짝 고민이 됩니다. 아직 깨지 않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잘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5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와서 10주선 이주까지니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라도 말해서 5선만 잘 지켜주면 5선을 타고 또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예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8월 달이죠. 자, 20년도 8월 달에 자, 이때가 됩니다. 이때 들어올 때가 월봉 이렇게 높은 데서 들어온 게 아니죠. 자, 밑에서 누군가가 자, 급하게 주식을 매수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때 이 8월 달에 고점이 2,200원, 저점이 1,700원인데 1,700원인 주식을 2,000원에 팔고 나간다? 좀 그렇죠. 아직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본 얘기고요. 두 번째 맞고 떨어질 자리 3,100원인데 3,100원만 가도 사실 20% 정도의 목을 마진폭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좀 더 기다려 볼 거고요. 일단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5선 이탈 여부를 체크해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봉에서 일단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면 21선 가격이 2,450원대예요. 그래서 20선까지 밀릴라나 하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주식이 지금은 약간은 추세가 일봉에서는 꺾여 있지만 모든 주식은 장기 추세를 먼저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 5주선에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해서 들고 가고 우선 깨면 비중을 좀 축소하든가 이렇게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HLB 제약, H평면과학이고요. 끝에 소마젠하고 대한은 밤낮 같이 보죠. 전부 다 같이 볼 거고요. 오늘 시장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았고, 자, 어쨌거나 추세들은 잘 유지하고 있죠. G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추세들은 이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닥 지수도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잘 딛고 일어났고요.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21선. 황금일선을 잘 딛고 일어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큰 추세에 아직 커다란 변화라든가 안 좋은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그룹주들이 HLB 제약을 제외하고 두 종목들이 지지부진한데 기술적으로 보면 뚫어져야 될 때를 자꾸 못 뚫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HLB 제약, H평과 소마젠, 대한유파 이렇게 살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어제 그 HLB가 제가 그동안 잘 지켜왔던 저점 하나를 이탈했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냐면, 자, 이렇게, 4월 7일, 그리고 4월 13일, 4월 19일날 지켜둔 여기를 이탈했는데,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저 자리는 예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또 저항선이 돼버렸죠. 이 계산식으로 주식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릴 때 뭐 이 주식 안전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깨지 않을 때를 자꾸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일봉에서 5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 자꾸 이렇게 역배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60개월 선까지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60개월 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인데 이 자리 기억해놓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다음 주 5거래일 남았죠. 5거래일 안에라도 적당히 밀렸다 반등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5개월 선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살아난다고 보이는데 아직 5거래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하향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 분할 매수나 물타기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예전에 지켜오던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은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전 저점들을 계속 HLB는 깨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전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등해 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빨리 손절을 못 쳤거나 사실은 이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HLB가 왼쪽에 이렇게 8월달 막 이때 작년 1년 내내 있던 매물대 이 근처 갖다 맞고 떨어졌을 때가 중요한 매도 타이밍이 됐었는데 이때부터 좀 지수가 밀리고 있고 특히 4월 2일 날 오선 캐스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때 손절 못해서 밀린 거면 지금은 뭐 추가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추세가 19년도 8월달에 9월달처럼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추세가 하향인 게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일봉에서도 지금 전저점 이탈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주식이 밀리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뉴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리버세라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연구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주식은 수급액이 나기 때문에 매도세가 있으면 계속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는 거고요.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샀고 자, 금융투자 연기금이 꾸준히 팔고 있네요. 연기금 매도세가 좀 세네, HLB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도세가 좀 약해지긴 했어도 매수세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조금 주의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제약이 오늘 조금 올랐죠. HLB 제약하고 HLB는 틀려요. 자, 요렇게 주식이 HLB 제약 같은 경우 4월 12일 날 저점이 형성되는 이 자리 이탈을 안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자리들 이탈을 안 해야 자, 매수가 가능하고 이 자리 깨면 손절 이렇게 되는 건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는 있겠죠.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살 수는 있지만 전저점 이탈했으면 바로 손절이죠. 대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들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꼬리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 녹색 선으로 굵게 그려드린 게 5일선이에요. 즉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놨다 생각하면 편한데 이게 조금 일종의 매물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선이죠. 오늘 다 꼬리 맞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물론 이 위에서 출발하면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지만 이 자리를 또 맞고 떨어지게 되면 자 이제 5일선이 이렇게 21선까지 있던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LB 제약은 월봉에서 좀 높기는 해요. 자 이제 5개월선 회복해줬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항상 5개월선 회복해줄 때가 좋아요. 이렇게 5개월선을 최초에 1월달에 깨놓게 되면 1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다행히 10개월선을 잘 지져주면 디뎌주면 반등하고 이번 달에도 결국 10개월선 꼬리 닫고 올라간 거죠. 잘 지켜줬고요. 주봉에서 이제 추세가 제가 어제 영상 찍으면서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5주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좋다고 그랬는데 5선 위에 이쁘게 올려놨죠.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좋은 상승이 예상되게 돼요. 하지만 HLB제약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9,000원대부터 이렇게 14,500원, 600원 이 자리에서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박스권 탈출을 해야 크게 상승해요. 주식은. 자, 월봉에서 보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2,600원 하던 주식이 19,000원까지 갔다 온 거죠. 21,000원까지. 그러니까 9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봉 정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는 거고요. 물론 2,000원 하던 주식이 뭐 3만원도 갈 수 있고 4만원도 갈 수 있지만 그러다기보다는 이렇게 정고점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월봉 바닥에서 산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고 높은 데서 샀을 땐 단기, 단타 투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에서 모든 박스권을 다 뚫고 나갔다라고 다시 안 찾겠다 그러면 새롭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깨물 손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칙을 세워서 어느 자리가 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자리가 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 투시 좀 매수네 기법이 좀 팔고 있네요. 어쨌거나 크게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급의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주식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려야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려서만 다행인데 일단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놓은 게 마음에 들고 내일 월요일부터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이 어제 기사가 하나 떴죠? 이게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 베트남 나노젠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제 나노젠이 나노코박스 임상 이상 순항 중에 있고요. 백신 포함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이제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몰라도 어쨌든 뉴스는 참조사항이죠.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밑으로 안 깰 거야. 그럼 이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깼으면 손절.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뉴스를 믿고 있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자, 이 친구도 HLB하고 좀 틀리죠? 다행히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어. 이렇게 보면 일봉인데, 이 녹색선 5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죠?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잘 이탈하지 않고 오늘 양봉으로 간신히 지켜줬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좀 큰일 나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5개월선 밑에 있는데, 물론, 다음 주 5거래일 안에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고, 깨지면 이렇게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 요 근처에 있고요. 주봉에서도 HLB하고 약간 틀리게, 물론 5선 밑에 있긴 한데, 옆으로 가는 모습이 있죠. 주식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천만 다행인데,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경계심에는 있어요. 5주선을 회복해줘야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는데, 5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주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경계 상황이라는 건 제가 대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걸 잘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추가 매수나 HLB를 사더라도 이렇게 지금 전저점 근처 이런 데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면 그냥 홀딩이고요. 전고점까지 한번 바라볼 것 같아요. 그리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추세가 무조건 깨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질 때 물타기를 해버리면 비중이 커지면서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내비둬야 되고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 중기 추세의 상승의 확증은 5주선이 하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에 돌파 못했죠. 오늘이 종가상 이 꼬린 달아대가 돌파하려나 했더니 결국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어쨌거나 예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고요. 이 저점 이탈하면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조금 경계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이제 스마젠하고 대한유팜인데요. 먼저 스마젠을 보면, 자, 이렇게, 조봉에서 일단 20주선에서 잘 끝나기는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끝났고, 단지 이제 이번 주에 꼬리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 중요한 매물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는데, 일단 주봉 상황은 잘 끝나서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5주선, 20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5선부터까지 눌림목을 준다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면 바로 손절이고요. 월봉에서 보면 지금 5개월선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종가상 5개월선 위에만 있게 되면 자,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아까 주봉 봤으니까 오늘 살짝 밀리는 태도 이렇게 11선 딛고 다시 한번 이 121선 위에 올려놨죠. 이거 상당히 좋은 지표죠. 물론 다음 주에 121선 깨면 또 밀릴 수는 있긴 한데, 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121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굵게 거드린 121선. 자, 이 자리를 4월 19일 날 돌파. 다음날 안착, 그 다음날도 위에 있었고, 전날도 이제 깨는 것 같았지만 지켜졌고, 이번 주 오늘도 깨는 것 같지만 종가상 결국은 이쁘게 위에 올려놨죠. 이 얘기는 이 자리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죠. 121선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121선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추가로 또 한두 번 급등할 수 있는 소마전입니다.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그리고 주봉에서 5주선까지 기다렸다가 5주선에서 매수매도 진행해서 추세를 잘 타고 가는 거를 노리는 게 나아요. 주식은 추세의 선응이에요. 이렇게. 추세가 한번 깨지면 주식은 우하향으로 밀리게 되지만 추세가 잘 살아있으면 자, 이렇게 크게 상승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스엘바이오라고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피플바이오는 그냥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피플바이오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10만원 선을 깼기 때문에
자,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하이브, 역시 추세가 좋죠? 하이브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플바이오, 아까 잠깐 뭐 관련 뉴스 좀 챙겨보다 보니까, 이 정부 R&D 우수 성과 기업 선정이 5곳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플바이오네요. 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혈액 내 올리고마 베타, 아밀로이드 측정 기술의 품목 허가 및 사업화, 이런 우수한 성과. 사실 치매는, 국가 국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이슈를 따라다니고 또 이 치매 관련한 종목들은 반드시 신경 쓰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뉴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식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야 비로소 상승하는 거고요. 깨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의 속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매일 살펴보는 거죠.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하이브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를 주봉을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주봉이 완성되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봉이 때 봉 하나가 이 한 주의 이 상황을 나타내죠. 월요일보다 금요일 종가가 높으면 빨갛게 양봉, 월요일보다 금요일 종가가 낮으면 파랗게 음봉이죠. 자, 저 녹색선은 5주선이에요. 자,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주선인데, 주식이 진짜 상승하기 위해선 반드시 5주선의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오늘 종가상 5주선을 간신히 잘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는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5주선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저번 주에 5주선 돌파와 함께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이번 주에 전고점 받고 떨어지면서 5주선까지 밀린 거죠.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5주선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주선하고 맞물리는 지점이 있죠.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21선 근처가 됩니다. 21선을 거놓으면 자, 이렇게 안 그려지지. 됐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랗게 그려드린 게 21선인데 5주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봉이 5주선을 지키고 추세를 돌아 나갈 때 일봉에서 21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우상향을 딱 틀면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날 수 있으니까 피플바이오는 잘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21선 근처에서 매수했는데 21선을 강하게 깨면서 주봉에 5주선 이탈했다. 그럼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최대한 짧은 금액으로 손절을 치시고요. 만약에 5주선을 추세를 잘 유지하면 이렇게 5주선을 누리고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5선을 꼭 명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60분봉에서 보시면 제가 어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보면 21선을 회복해주고 이제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주식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어제도 그려드렸죠. 잘 올라가고 있다가 저번 주에 21선 깨면서 주성이 들어왔는데 크게 이탈하지 않은 이상 상관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옆으로 가면서 21선을 다시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21선을 잘 보셔야 되고, 이 60분봉상 21선, 주봉상 5주선, 일봉상 21선이 다 맞물려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추세가 좀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일단 전월의 저점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3월 달에 저점이 92,900원인데 이거 깨게 되면 추세가 아주 크게 무너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만원짜리가 30만원 갔다 온 거죠. 30배 올라간 거예요, 주식이. 물론 50배도 올라갈 수 있고 60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보단 30배나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라기보단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이 박셀바이오 제자리를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깨져야 할 때는 안 깨야 돼요. 따라서 5개월선 안 깼어야 되는데 21년도 3월달, 즉 저번 달에 그냥 깨고 내려왔죠. 그만큼 위험한데 주식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제가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역시 회복 못했죠. 자, 주식은 항상 추세에 순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탈 때는 우리 우상향 할 거야. 딱 그러면서 단 한 번도 5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되게 쉽죠.
5선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이때 1월 20일날 딱 5선 이탈하면서 바로 조정이 들어왔죠. 그만큼 5선의 의미는 커요. 근데 거꾸로 5선을 회복해주면 큰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때 회복해주고 못 지켜주고 또 3월 19일날 회복해주고 못 지켜주고 점점 깨지더니 드디어 깼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다음 주에도 5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밀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5주선 5선이지만 호가창 자체가 지금 깨졌죠. 10만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10만원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위험해졌고 예전부터 잘 지켜오던 일봉상의 저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언제냐면 4월 7일 날 저점이 지금 10만 400원, 즉 10만 원대 위에 있었는데 깨졌죠. 그러니까 추세가 뭐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고 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단지 저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구독자분들한테 함부로 뭐 손절해라 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떨어지고 있을 때 물타기를 하면 주봉에서 추세가 무너질 때 계속 더 물량이 커지면서 물타기가 되죠. 그러니까 손실은 더 커지겠죠. 그만큼 위험하니까 최소한 추세가 돌아선 다음에 21선이라도 회복 안착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일단은 손실을 피하는 생각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추세가 주봉에서 보시면 완벽하게 깨져 있어요. 지금 보면 주식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자, 거꾸로 이때 5선을 타고 잘 올라갔다면 지금은 5주선을 회복해준 입장에서 밀리는 거죠. 그만큼 추세가 위험하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좀 하셔야 되고요. 투자자 동향 좀 볼까요? 개인들만 사고 있죠. 기관 금자 조금 샀는데 큰 의미 없고요. 피플바이오도 외국인 좀 샀네요. 여기 피플바이오가 좀 더 낫죠. 어쨌거나 추세 깨서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박셀바이오는 조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오늘도 괜찮았죠? 아주 뭐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설명드린 대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저점이 딱 5일선이었죠? 5일선 절대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 있는 전형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절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일선 타고 올라다 5일선 깨지면 11일선과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조정 예상되고요. 일단 이 5일선이 처음 생긴 변곡점 21년도 3월 23일에 생긴 이 자리 꼬리 맞고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위에서 출발하면 다시 한번 예전 고점, 항상 예전 고점을 주의해야 되죠.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11선,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제가 60분봉을 잘 보라고 그랬죠. 대응을 하기가 좀 쉬운데 자, 짧게 대응하더라도 이 주식이 상장해서 이렇게 노랗게 그려드린 21선을 단 한 번도 위에서 놓은 적이 없죠. 계속 밑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21선 회복해준 이후에 제가 어제도 영상 찍으면서 이 노란 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훼손하더라도 조금 훼손해야죠. 60분봉이니까 1시간짜리예요. 자, 요렇게 올라탄 이후에 살짝 밀렸어도 회복해졌고 이때도 살짝 밀렸는데도 회복해졌죠. 그러니까 추세가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21선을 밑으로 깨지 않고 깬다 하더라도 살짝 깨놓고 바로 돌려줘야 돼요. 깨놓고 못 돌려주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5선에서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밀렸을 때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다음 주에 5선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에서 60분봉상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개인용으로 팔고 기관 투신 금융투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연기금이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많이 사랑하네요. 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코스피 종목은 다 파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를 보면 어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주봉의 5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이브가 추세를 잘 유지하는, 즉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이제. 이걸 말해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5주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꼬리라고 깨지는 척해도 종가상 올려놨죠. 다음 주에도 역시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변곡점 하나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보시면 이렇게 자 2021년도 2월 17일, 16일, 18일 이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서 이 자리를 이탈하고 추세가 깨지나 했는데 엄청 웃긴 일이 일어났죠. 이날 그 보호예수 관련해서 한번 무너지더니 다음날 바로 회복. 그러고 다시는 이미 들어온 적 없죠. 그러면 이 주식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긴 이 십자 도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4월 10일 날 형성된 이 고점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5주 전 이렇게 꺾인 산 같은 부분. 여기가 매물대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꼬리가 딱 여기 맞고 떨어졌죠. 따라서 이 친구가 월요일 날 만약에 이 매물대 위에서 출발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하지만 못 들어놓으면 다시 5일선까지 밀리겠죠. 그래서 5일선 지키고 다시 돌아가면 매수. 그럼 또 상승할 수 있고 깨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리 계획을 짜서 들어가는 거죠, 주식을. 하이보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런 게 있어. 나 홀딩이야, 장기 투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짜고, 조금 길게 가지고 가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상 5주선만 깨지 않으면 홀딩해야 되겠다. 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은 추세 항상 순응이에요. 한 번 하향길을 타면 하향을 하지만, 한 번 상승길을 타면, 이 상승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는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개인 힘으로 팔고 외국인 들어왔네요. 연기금 매수세가 좀 약해졌네요. 연기금 하도 매도를 해가지고 떨어지나 했더니 역시 연기 매수가 좀 약해져서 어쨌거나 오늘 상황이 좋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60분봉에서도 보시면 제가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안 깨고 있죠. 참 신기하죠. 21선에서 심하게 해석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죠, 주식이. 우리 잘 타고 올라갈 거야? 우상향 할 거야? 조정? 다시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다음 주에도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우상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